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갑내기 남편과 살고 있는, 살았던 40대 여성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지만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그래서 지인들에게도 속 시원히 터놓고 말을 못했는데 요즘 어디에라도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남편과는 아는 선배의 소개로 만났어요. 선배 말로는 사람이 무뚝뚝하긴 해도 속이 깊다고 진국이라고 하대요. 진국이고 뭐고 솔직히 소개팅은 내키지는 않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낯도 가리고 쑥스러움이 많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소개받을 당시 제 나이 28살이었고 그래서인지 주변 친구들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거나 연애를 하기에 바빴네요. 그렇다 보니 저도 언젠가부터 조바심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나 보자 싶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뚝뚝한 남자라는 선배의 말과는 달리 남편은 좀 버벅거리기는 했어도 같이 있는 내내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대요.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기는 했지만 자기 딴에는 그래도 농담도 던지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그날 밥 먹고 차 마시고 어쩌다 보니 맥주까지 한잔했네요. 그리고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비슷한 데이트를 했고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지요. 이후로 남편과는 3년을 사귀었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단 한 차례도 술이나 여자 문제로 저를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로 제격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단순하다, 어이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 언니가 형부의 외도로 굉장히 오래 힘들어했거든요. 그런 언니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돈이고 인물이고 다 필요 없다 싶었어요.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위해주면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달까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이 남편이 홀어머니의 위로 누나 둘이 있다는 걸 알고 저더러 잘 생각하란 식으로 충고를 하기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땐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을 두세 번 만났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신 건 아니지만 특별히 나쁘게 하신 것도 없었거든요. 저 또한 모녀 같은 고부 사이를 원하지도 않았기에 딱히 서운한 것도 없었고요. 어머님의 대면대면하신 태도가 오히려 편했다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어머님이나 친구들하고 갈등을 겪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단순했던 거지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시댁 사정은 듣자 하니 빠듯했어요. 남편 말로는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님이 자식새 키운다고 건물 청소면 남의 집 살림이며 이일저일 가리지 않고 하셨대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취직한 이후로는 어머님더러 일을 그만하시라 했답니다. 그리고 이후로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다대요. 신우들도 얼마씩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정확히 액수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결혼 후에 신우들 집에도 갔었는데 까놓고 말해서 해놓고 사는 거 보니까 사는 게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은 자식 셋이 보내주는 용돈과 나라에서 받는 약간의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셨어요. 결혼할 때도 따로 도움을 받은 건 없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해 허례허식은 생략하고 남들 눈에 튀지 않는 선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로 아껴주고 성실히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제 남편 말이에요.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도통티를 안 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질 않나? 안쓰러워서 밥 먹다가 목이 메인다 하질 않나? 아니, 저도 부모님 계시지만 별꼴이더라고요. 누가 보면 정말 저희 어머님 막말로 돌아가실 날 받아놓고 사는 분인 줄 알 만큼 걸핏하면 어머님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처음에야 물론 저도 그런 남편을 달래주고 이해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수록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요구를 해오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는 남편이 저를 붙들고 그간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30분 넘게 듣고 있으니까 저도 사람인데 슬슬 지겹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도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시절에 고생 안 하신 부모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다들 자기 자식은 당신보단 낫게 살게 하겠다고 고생 많이들 하셨지요. 그렇다고 남들한테 내 부모 고생한 거 알아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부터 잘해야지.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대학을 다닌답시고 서울에 올라온 이후로 지금까지 어머님께 너무 소홀했다며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앞으로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연락도 자주 드리고 한 달에 2-3번은 내려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그냥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걸핏하면 왕복 2시간 거리인데 갔다 오자, 가서 먹고 오자, 모시고 어디 가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그 집거리 하다가 못하겠다 했습니다. 20분 거리에 있는 친정도 한 달에 한 번을 못 가는데 2번이고 3번이고 매주 시댁에 가는 거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이 저한테 뭘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뭐가 힘드냐입니다. 남편 말대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밥 해라 뭐 해라 그런 걸 시키지는 않으세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서 2발 뻗고 편하게 누워있을 수가 있나요? 잠을 잘 수가 있나요? 그러다 한 번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기도 한데 어머님 댁에서 신혼회까지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신우들도 음식을 해왔고 저도 해갔고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칫날 마냥 한 끼 먹게 되었습니다. 조카들까지 다 와서 거의 10명 가까이 모였으니 설거지거리가 좀 많았겠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다들 뭐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니 어느새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더라고요. 저만 부엌에 덩그러니 서 있고 이런 일이 처음 있던 건 아닌데 그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나던지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설거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불이 나게 쫓아와서는 당신은 아들 키울 때 한 번도 손에 물 닿게 한 적이 없다면서 가뜩이나 바깥일 하느라 힘든 사람한테 이런 일까지 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어머님 저도 바깥일 하는데 그러면 형님들더러 하라고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 형님들은 2분 다 전업주부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냥 하지 말고 냅두랍니다. 저희 다 가고 나면 당신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인데 그걸 나이 드신 어머님 혼자 하시라고 냅둔다는 게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다시 눈치를 줬어요. 그러자 남편이 못 이긴 척 고무장갑을 다시 꼈고 어머님도 못마땅하신지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들이 절더러 하는 말이 남편 잘 얻어서 좋겠답니다. 저렇게 자상한 남자가 어디 있냐면서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와이프를 잘 만난 거라고 저처럼 돈도 벌어오고 살림도 해주는 여자가 어딨냐고 저는 미쳤다고 쏘아붙여버렸어요. 이후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거듭되는 불편한 상황으로 어머님과의 사이가 점점 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2사람 사이에서 남편이 전혀 제 방어책이 되어주질 못했어요. 오히려 무조건 제가 어머님한테 맞춰드리길 바랬지요. 한 예로 저희 어머님은 연락 문제에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었는데 당신 며느리가 일을 하건 말건 그런 건 안중에도 없으셨어요. 아침 10시고 오후 3시고 시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전화를 거시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못 받잖아요? 그러면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는 결혼할 때 돈 안 해줬다고 전화도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니냐, 제가 어머님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님이 그런 억지를 쓰시면 남편이란 인간이 그럴 리가 있냐거나 무슨 말을 해서든 오해를 푸시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어머님 전화라서 일부러 안 받은 거냐고 추궁을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잘해봤자 한 번 실수하면 끝이구나 싶어서 잘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 한 2-3년 차가 됐을 무렵에는 그냥 정말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만 했어요. 예쁨 받는 며느리 되고 싶다 욕심낸 적도 없지만 아예 마음에서 비웃달까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혼으로 치닫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반찬이었지요.
제가 결혼하고 2년차쯤 되었을 때 친정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후로 공기 좋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다며 친정어머니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저에게 반찬 같은 걸 보내주십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으신데 전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저희 친정어머니 음식을 엄청 잘 먹고 좋아했고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다가 친정어머니 음식으로 가득한 저희 집 냉장고를 보시고는 솔직히 지금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계속해서 어머님도 반찬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입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먹어봐도 맛이 없다고 할 만큼요. 어머님 아들인 남편도 잘 안 먹던걸요. 그렇다 보니 결국 버려지는 게 대부분이었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한테 보내지 마시라고 얘기 좀 하라 했지요. 그런데 어머님 상처받으면 어쩌냐며 그걸 못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저라도 할까 했지만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고 불편한데 나서서 좋은 소리 들을 리도 없고 그래서 결국 저도 안 했어요. 막말로 아들인 남편이 괜찮다는데 내가 알 바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내버려뒀네요. 그러다 문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심통이 났는지 저한테 하루 종일 내내 툴툴거리대요. 저도 받아주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루가 거의 다 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국이고 뭐고 끓이기도 귀찮아서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나물 반찬에 고추장 넣고 밥을 비볐어요. 계란 후라이에서 올리고 옆에다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를 꺼내놨지요. 이윽고 남편도 식탁에 앉았는데 뜬금없이 왜 자기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는 안 꺼내냐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먹을 거면 꺼내 먹으라니까 왜 애시당초 꺼내놓질 않았냐면서 말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대요. 그래서 꺼내라고 먹을 사람이 꺼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제 꺼내놨을 때 손도 안 대지 않았냐니까 저더러 저는 왜 안 먹냐입니다. 무려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인데 왜 안 먹냐고 따지는 거예요. 입에 안 맞아서 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니까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냐면서 먹으래요. 무조건 먹으라면서 악을 쓰는데 순간 사람이 아니라 무슨 짐승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를 갑자기 싱크대에 들이붓더니 이제 장모님 음식은 금지라고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음식만 먹으래요. 장모님 반찬은 이 집안에 반입 금지라나요? 저도 가만히 있자니 열불이 나서 어머님이 보내주신 김치 똑같이 싱크대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먼저 저더러 미친 엑스라고 욕을 하더니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나가봤자 지만 손해지. 저도 그 뒤통수에다 똑같이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김치 냄새는 진동을 하지 하는 가라앉지를 않지 진짜 열받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집에 기어들어오대요. 얘기를 좀 하잡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가 요새 저한테 너무 서운했다나요. 어머님이 제가 처음 시집올 때랑 달라졌다면서 제 눈치를 보신다나 어쩐다나. 그런데 제가 어머님 반찬까지 안 먹으니까 진짜 어머님 말씀대로 며느리인 제가 어머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순간 너무 속상했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솔직히 아 진짜 또라이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래서 자기가 어머님과 제 사이에 오해를 풀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봤는데 같이 사는 게 제일 좋겠답니다. 서로 살부대 끼고 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지 않겠냐며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래요. 어이가 없어서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전에 없이 밝은 표정으로 그럼 진심이지 아니겠냐고 그래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살다 시어머니 반찬 안 먹는다고 합가하자는 소리 들은 여자는 나밖에 없을 거라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신도 맛대가리 없어서 안 먹는 걸 왜 나더러 먹으라고 난리냐고 그렇게 좋으면 너나 많이 처먹으라고 악을 썼습니다. 합가 같은 소리 좋아한다고 그렇게 니네 엄마 반찬 먹으면서 니네 엄마랑 살고 싶으면 나랑 결혼은 왜 했냐. 그냥 니네 엄마랑 부둥켜 안고 살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뭔 정신으로 그렇게 남편한테 말을 쏟아낸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땐 정말이지 화가 나다 못해 분통이 터져서 이성을 잃었던 것도 같습니다. 얼마나 저도 화가 났는지 어머님도 아니고 니네 엄마 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어지간히 화가 났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가만 안 둔다고 씩씩거리고 그래도 어쨌든 남자잖아요.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더 화를 냈다간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일단 적당한 선에서 소리 지르는 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그냥 그만하자고 나는 죽어도 합가는 못하겠으니 차라리 헤어지자 했어요. 홀씨어머니의 효자 아들 남편감으로 아니라 소리를 그렇게 들었어도 그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나는 더는 감당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도통 무슨 이런 문제로 이혼을 하자는 거냐며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저는 대학 동기의 도움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후로 약 2년 동안 지리한 싸움을 이어갔어요. 사실 남편이 외도라던가 도박처럼 소위 분명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혼에 성공하긴 했지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대로 됐음에도 왠지 마음이 편하진 않대요. 상처뿐인 승리였다고 해야 할지 몇 년의 시간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그래도 이렇게 혼자가 된 지금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애가 없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요.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했던 선배는 원래 남자는 결혼하면 효자가 되는 법이라며 저더러 웬만하면 좀 품어주지 그랬냐는데 같은 여자인 선배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던지요. 선배나 그렇게 남편한테 납작 엎드려서 맞춰주고 말만 따라 져주면서 살라 했네요. 선배 부모님이 좋은 마누라 다 됐다고 허기나 좋아하시겠다고요. 이혼하고 처음 한동안은 남편을 탓하기도 하고 제 자신을 탓하기도 하면서 울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토록 바라던 이혼이었지만 동시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컸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을 듯해요. 다 쏟아내고 나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후련하거든요. 미래에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능력이라곤 쥐뿔도 없는 남자 데려다가 사랑구실하게 만들어놨더니 당신 아들 날개를 제가 꺾었다고 우기는 어머님 때문에, 아니 자기 그릇도 모르고 남의 것 탐내는 남편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거지 같은 두 모자 때문에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 억울한 30대 여성이에요. 저와 남편은 6년 전 일터에서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왔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방에서 작은 물류회사를 운영 중이시거든요. 지방이고 규모가 작기는 해도 20년 넘게 해오신 곳이라 고정 고객도 많고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물려받을 곳입니다. 저에게 위로 언니가 있기는 한데 언니는 진작에 유리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서 아버지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전공도 경영학을 택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처음 알게 되던 당시 저는 재고관리와 창고관리를 하고 있었지요. 사귀면서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이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던 건 남편이 저보다 3살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할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요. 참고로 저희 남편의 전공은 법대였는데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하도 어머님 아버님이 집안의 법조인 하나는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요를 하셔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진학했다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 자기 적성에 지지리도 안 맞는 걸 알게 되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나요.
아무튼 한 3개월 가까이 매일같이 보다 보니 남편하고 저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제 나이 26, 남편 나이 29이었지요. 친정 부모님께선 제가 남편과 교제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성실하고 착실한 건 인정해 주셨지만 미래의 사윗감으론 성에 안 찬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저나 남편이나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책임지지 못할 일은 저지르지 마라. 그 정도였달까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3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온 남편은 어느새 저희 아버지 회사의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저희 둘의 관계도 제법 진지해졌어요.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다 하시던 친정부모님께서도 언젠가부터 남편을 당신들 사윗감으로 생각하시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교제 3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부모님이 저를 안 좋아하신다는 거였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저를 싫어하신다니 처음엔 납득이 되질 않대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원래 어머님 아버님이 자기한테 기대가 크셨답니다. 남편이 로스쿨을 가서 판검사가 되든 하다못해 7급 공무원이라도 하든 뭐 제대로 한자리 하길 바라셨다나요. 그래서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도 힘들다고 얼마 못 가 때려칠 거라 생각하셨기에 별 말씀 안 했던 거랍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예상과 달리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아예 뿌리를 내려버렸다고, 그리고 그 이유가 여자친구인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대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만나보기도 전에 저를 반대하시고 저를 남편 발목 잡아 주저앉힌 나쁜 엑스로 생각하고 계시다며 그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솔직히 어이도 없고 정신이 멍했어요. 그제서야 왜 매번 제가 먼저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도 남편이 자리를 만들지 않았는지, 어머님 아버님께 선물을 보내려고 해도 극구 말렸는지 납득이 갔고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시면 생각을 달리하실 거란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래도 제가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랐고 탄탄한 제 직장도 있고 어디 가서 예의 없다 소리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마음을 잡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된 데에는 결혼 전이긴 해도 저희 내조도 한몫했다고 생각했으니 남편은 실제로 그 당시 저를 자기 인생의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기에 남편의 걱정을 뒤로하고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어머님 아버님의 불만은 제 예상보다 훨씬 크고 잔인했어요. 양손 무겁게 소고기다 뭐다 해서 들고 갔는데 정말 식어빠진 커피 한 잔 안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시댁에 머무른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온갖 욕과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면서 국가적 인재를 제가 고작 그깟 회사에 묶어두냐고, 생각이 있냐 없냐, 선자리도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그 좋은 자리들을 다 마다하더라. 처음엔 어머님 아버님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식 안 아까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 남편 별로라고 저한테 싫은 소리를 꽤나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생각하면서 참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적어도 당사자인 남편한테 대놓고 면박이나 무안을 주진 않으셨거든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이 결혼 안 할 테니 그만하시라 한마디 하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냉장고로 가서는 제가 사간 선물 다 끄집어내서 챙겨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쫓아나오면서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저를 붙잡길래 지금 오빠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지 않냐, 오빠한테 실망이다, 오빠를 믿고 어떻게 사냐 따다다다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남편이 제 손목을 쥐고 집 안으로 뛰쳐들어가더니 어머님한테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적당히 하셔야지, 지금 내가 뭐 별볼일 있는 놈이라고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막말을 하시냐고요. 아버님이 말 다 했냐고 소리를 치시니 남편이 아버님한테도 아버지도 정신 차리시라고 막말로 내가 지금 장가간다 하면 돈 한 푼 보태주실 수나 있냐고
옆에서 듣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한테 저렇게까지 싶을 만큼 퍼부서대는 남편을 보고 그건 또 그거대로 충격이었지요. 아무튼 그래도 남편이 제 말 한마디에 목에 핏대 세우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달라드는 걸 보니 한편으론 좀 마음이 놓였달까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친정엔 안 했고요. 그냥 저희 둘이 약속한 대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친정아버지께서 사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버지 소유의 빌라 건물이 있으시거든요. 근속연수 오래된 사원들한테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계세요. 그 집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살 수 있게 내주셨습니다. 남편이 사회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 들어와 살면서 둘이 돈 모아 나가라는 이야기였지요. 저희로서는 감사한 일이었고요. 아버지가 그래도 신혼집이라고 리모델링까지 싹 해주셨기에 신혼의 재미를 느끼는데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 일을 가지고도 제 흠을 잡기 바빴습니다. 저게 데릴 사이가 아니면 뭐냐면서 기껏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들 하나 키워놨더니 아들 하나 없는 집구석에서 그 아들 훔쳐갔다며 별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친정에 전하면 집안 싸움밖에 더 되겠냐 싶어서 친정의 말은 안 했지만 들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걸핏하면 당신 아는 부동산집 딸하고 결혼시켰으면 꼴랑 빌라살이 했겠냐는 둥. 그래도 자식 노릇 한답시고 명절이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고 뭐 하나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인 줄 안다더니 제가 친정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할수록 어머님 아버님은 더 발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슬픈 건 남편도 점점 태도를 달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로 했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 딸인 것도 알았지만 저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이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와 제 사이의 약속이었지요. 그런데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기고만장한 태도로 다른 직원들을 부리려 들더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던 건 지역이 지방이다 보니 솔직히 저희 회사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저보다 오래 일하신 어른들이 많으시고 경력으로도 비할 데가 못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자기가 대표라도 된 거라고 생각한 건지 한참 연배 높은 직원분들께도 반존대로 말을 하기가 일쑤였고 처음에 성실함은 온데간데 없이 남에게 일을 미루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니 제 낯이 다 뜨겁고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오죽하셨을까요? 결국 하루는 아버지께서 남편을 불러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는 분이 하시는 공장인데 거기 관리직으로 가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세상에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냐. 이렇게 마음대로 자르시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어쩐다. 딴에는 법대 나왔다고 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저도 처음엔 그래도 친정아버지가 너무한다 싶었는데 남편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법대로 할 거면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 그날부로 우리 부부 사이도 끝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입만 삐죽거리고 더는 말을 안 하대요. 네, 그렇게 다른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귀신같이 알아채신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난리가 났지요. 잘난 자기 아들 데려다가 그 코딱지만한 회사에 붙잡아 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무슨 공장으로 보내냐고 법대까지 나온 내 아들 공돌이 만드느냐고 어찌나 수준 낮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지 정말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때는 어머님과 저도 목소리 높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 하시면서 장가갈 때 돈 한 푼 보태주신 거 있냐. 막말로 며느리 미워 안 해주셨다지만 솔직히 능력이 안 되시지 않냐. 그리고 그 미운 며느리가 주는 용돈의 선물은 잘도 받으시지 않냐.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냐고 저도 그동안 마음에 쌓인 말을 토해내며 마구 해댔네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본색이 드러난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그나마 남편이 중재에 나서서 결국 유야무야 끝나긴 했습니다만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는 저대로 마음이 많이 상했지요. 그리고 한동안 서로 연락 없이 지냈어요.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남편 혼자 보냈고 제가 종종 따로 챙겨드리던 용돈도 당연히 끊었지요. 아마 생활비는 남편이 얼마씩 따로 보태드렸을 것 같은데 거기까진 간섭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무렵 남편과의 사이도 썩 좋지 못했는데 남편이 공장으로 이직을 한 이후로 저한테 걸핏하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원망스럽다는 식으로 하소연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줄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남편이 철이 없고 경우도 없다는 걸 알게 될수록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 한 석 달이나 지났을까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어디다 말하기도 모함이다만 친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정아버지의 친구분이자 저희 남편이 이직한 공장의 대표님이 왔다 가시면서 난리가 났지요. 두 분이서 30분가량 대화를 나누신 걸로 아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에 정확히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는 저희 남편이 너무 개차반이라서 당신 공장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공장 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고 미안하지만 다시 저희 아버지더러 데리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친정아버지께서 거친 표현을 쓰시는 분이 아닌데 어찌나 쪽팔리던지 환장하시겠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랑 남편을 앉혀두고는 남편더러 말해보라고 거기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길래 저 친구가 여기까지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입 딱 다물고 한마디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말이라도 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정말 저러다 쓰러지실라 싶을 정도로 얼굴이 벌겋게 돼서는 화를 내고 계시는데도 그냥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 남편이지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등신 같은 인간아, 뭐라고 한마디라도 좀 짓거리라고 저도 막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실수를 한 거지요. 아무리 열받고 화가 나도 앞에 어른들이 계신데 그렇게 말을 막 했으니,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그렇게 친정부모님 앞에서 한바탕 싸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뭘 잘했다고 속이 타는지 냉장고 앞에서 꿀꺽꿀꺽 물을 마시는데 그 꼴도 쳐다보기가 싫대요. 숨소리마저 듣기 싫을 정도였지요. 애도 없을 때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결심을 완전히 확고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어머님의 등장이었습니다. 공사는 구분해야 하니 이튿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저는 일단 아버지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출근할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침대에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요. 정신줄을 놨구나 싶어서 발로 차서 깨울까도 싶다가 아침부터 기싸움하고 에너지 낭비하기도 싫어서 그냥 내버려두고 나왔네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해 한 두세 시간이나 지났을까 손님이 왔다고 해서 나가보니 어머님이셨습니다. 남편도 같이 왔고요. 생각지도 못한 어이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은 것도 잠시,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친정아버지가 먼저 사장실로 모시라 해서 그렇게 네 사람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네요. 이윽고 다 같이 자리에 앉자 어머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겠다면서 앞으로 당신 아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되물으니 멀쩡한 남의 집아들 데려다가 이 가짜는 곳에서 일하게 만든 것도 서러운데 공장으로 보내더니 이젠 뭐 공장에서 나가라고 남의 아들 날개 꺾어놓고 할 말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한다는 소리가 솔직히 자기가 치사해서 말은 안 했지만 서운했대요. 저보다 자기 직급이 낮은 것도 서운하고 월급도 적은 거, 그리고 저는 회사차도 가지고 다니지만 자기는 차도 안 사주시지 않았냐. 듣고 있는데 유치하고 뻔뻔하고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 그런 표정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는 말이 솔직히 어떻게 딸이 회사를 물려받냐입니다. 결국에 사위인 자기 없이 일이 돌아갈 리가 없다나요.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처음에는 뻔뻔하고 염치가 없구나 싶다가 이내 남편의 욕심이랄까? 야망이랄까? 무섭고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저와 비슷한 기분이셨나봐요. 아버지께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면서도 남편더러 이렇게 이 회사를 욕심내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는 딸인 저한테 물려줄 거지? 사위인 너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시대요. 그리고 이 말에 어머님이 다시 한번 거의 발작을 하시더군요. 남의 집 아들을 데려다 평생 머슴살이를 시키려고 한 거냐 뭐냐? 막말로 남편이 진짜 회사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으면 몰라요. 하지만 저희 남편
그나마 성실하고 착실해서 저희 아버지가 봐주신 거지. 융통성 없고 일머리 없어요. 그러니 다른 직원들 죄다 같이 일하기를 꺼려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전후 사정엔 전혀 관심도 없으셨고 그저 잘난 당신 아들이 저희 회사를 위해 무슨 대단한 희생이나 하는 것 마냥 억울해하실 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해대는 헛소리를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남편더러 어쩌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저보다 높은 직급과 연봉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그걸 알 수 있도록 친정 아버지가 주변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회사차, 회사카드 다 자기한테 넘겨달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여자 대표보다는 대표 와이프가 더 폼나지 않냐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자기가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나 어쩐다나 말 같지도 않아서 제가 웃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그냥 데려가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불쌍해서 못 견디겠으면 어쩌겠냐고 어머님이 옆에 끼고 금이아오기야 사시라고요. 저는 남편의 요구사항 중 단 하나도 들어줄 수가 없고 어머님의 그놈의 잘난 아들 타령도 더는 못 들어드리겠으니 제가 놔주겠다 했네요. 그제서야 남편도 어머님도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저더러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한 발 빼더라고요. 그래서 저 농담 아니라고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친정아버지도 잘 생각했다고 이혼해버리라고 한마디 하시대요. 지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툭하면 지네 엄마나 오게 만들고 한심해서 더는 당신 사위로 두기 싫다면서 갈라서라 하시더니 곧이어 남편과 어머님을 당신 사무실에서 내쫓든 내보내셨지요. 이후로 지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하루는 저에게 매달렸다가 이튿날은 화를 내고 어디 정신이 아픈가 싶을 정도로 오락가락해댔지요. 그래도 결국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 저더러 위자료 내놓으라고 해서 저야말로 고부 갈등으로 이혼 소송 걸기 전에 적당히 하시라 하고 어머님하고는 끝까지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면서 서로 끝을 봤답니다. 그리고 이후로 두어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저는 법적으로 돌아온 솔로가 되었고 지금은 전에 없이 회사 일에 매진하고 있지요. 제 목표는 내후년에는 회사 규모를 2배 정도로 키우는 겁니다. 연애나 결혼은 당분간 전혀 생각 없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대학원을 가네마네 그러고 있나 본데 어휴 가던지 말던지 알게 뭐랍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런 정신머리의 마음가짐이면 뭘 해도 성공은 못할 거예요. 헤어지면 서로가 잘 되길 빌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저는 심보가 고약한가 봅니다. 절 힘들게 하고 실망시켰던 만큼 그 앞길이 쉽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치 없는 신우 때문에 속 터져서 화병 걸릴 뻔한 30대 주부입니다. 시조카드를 전화 남편이 낳아달라고 사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결국 신우내외와 한바탕 했네요. 남편과는 봉사단체에서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나서 한 1년을 연애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군대에 가고 저도 유학을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서로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서 애틋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는 둘 다 어리기도 했고 솔직히 1년 연애하는 동안 같이 영화 보고 밥 먹는 수준의 데이트를 몇 번 한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울고불고 눈물로 지새우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된 건 8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이후로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 중 한 명이 다시 다리를 놔주었어요. 어쨌든 사귀다 헤어졌다 다시 만나거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서인지 어색함보다는 반가움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새 둘 다 대학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으니
전보다 더 진지하게 즐거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지요. 저희는 이후로 4년의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책임감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 남편 집안이 어려운 건 저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편의 경우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며느리인 저는 잘 몰라요. 남편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고요. 다만 아버님이 어머님께 큰 실수를 하셨고 어머님이 마음의 상처가 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님은 혼자 지방에서 살고 계시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서울에서 원룸 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위로 6살 많은 신우도 있는데 신우는 이미 시집을 가서 미취학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표현은 했지만 그렇다고 저희 친정이 제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친정어머니 앞으로 건물을 하나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건물이 입지도 좋고 이미 들어와 오랫동안 장사하던 가게들이 많아서 외가 식구들말이 알짜배기를 주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저야 제 재산도 아니고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요.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친정부모님께서 대환영 뭐 그런 분위기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특히 친정어머니께선 남의 집 기둥뿌리는 뽑아오는 법이 아니라며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눈치셨지요. 그리고 친정어머니 말씀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던 게 남편이 아버님한테도 얼마, 어머님한테도 얼마? 취업을 한 이후로는 매달 그렇게 용돈이라고 해야 할지 생활비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돈을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되었으니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어디 아프시거나 하면 그달은 부담이 더 커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난번엔 아버님께서 이가 아파서 식사를 못 하시겠다며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하셔서 남편이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쓰기도 했지요. 그래도 결국엔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건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확실히 약속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일단 시집살이는 당연히 없고 제사 같은 것도 지내지 않으니 명절에 친정에 못 가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요. 집안일도 정확히 반반으로 할 거고 듣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해서 일에 치이고 살림에 치이고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현실적인 약속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 부분에서 마음의 문을 여셨다대요. 친정 부모님께서 오래된 연식에 구축 빌라를 사주셨고 아버님께서는 뭐 전적으로 저나 남편 둘이서 알아서 하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그래도 구색은 갖췄으면 하시는 눈치였는데 남편이 먼저 허례허식은 생략하기로 했다며 어머님 입을 막더라고요. 왜인지 어머님께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 가진 어머니의 작은 욕심이다 싶어서 귀엽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신우가 저를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남편이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만 용돈을 드리고 있던 게 아니고 신우한테도 돈을 뜯기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우도 돈 벌어오는 남편이 있는데 오빠도 아니고 한참 어린 동생한테 돈을 뜯어낸다는 게요. 오히려 누나들이 동생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도 남동생이 있지만 동생한테 더 잘해주고 싶지 뭘 뺏어오고 싶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신우가 남편에게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우 애가 옷이 필요하다고 치면요. 저희 남편더러 조카한테 선물한다 생각하고 10만 원만 보내달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옷은 5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자기가 남은 차익을 슬쩍 하고 아니 양아치도 아니고 왜 돈을 그런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가져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은 한 달에 많으면 거의 10번까지도 반복이 되었어요. 그나마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10만 원은 안 넘어갑니다. 푼돈 모아 부자가 되려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도벽의 일종인 건지 정신병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보다 못한 제가 신우한테 입금자명을 이게 마지막이에요 라고 적어서는 계좌로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남편한테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바꾼 줄도 모르고 네 마누라가 뭐라 하더냐면서 그걸 멍청하게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했냐고. 하다못해 저한테 들켜서 동생이 곤란을 겪는 건지 물어봤으면 제가 그렇게 화는 안 났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신우더러 형님, 저도 다 듣고 있다고 형님 말씀대로 제가 남편한테 한 소리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부 결혼했으니 금전적인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뒤에서 남편한테 삥 뜯어가시면 곤란하다고도 덧붙였지요. 그러자 신우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사랑하는 조카한테 돈도 쓰고 선물도 사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말을 안 하면 챙겨줄 생각이 없어 보여서 그게 얄미워서 자기가 일부러 더 해달라고 했다나요? 말 같지도 않아서 조카한테 선물을 해주던 안 해주던 용돈을 주던 안 주던 그건 저희가 원해야 하는 거고 형님이 대놓고 요구하시는 건 경우가 아니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신우가 씩씩거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에게 앞으로는 나 모르게 신우한테 절대로 돈 주지 말라 했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대요. 그래서 그냥 더 따지지 않고 넘어갔어요. 이게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병원은 다녀오셨냐니까 병원도 가기 싫답니다. 가봤자 낫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계속 저와 남편에게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셔서는 끙끙 앓는 소리만 내시니 자식으로서 환장하겠더군요.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자식들 보고 싶어서 병나셨나 보다고 죽이라도 사서 얼굴 좀 비추고 오랍니다. 며느리니까 그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친정어머니까지 그리 말씀하시니 무조건 싫다 하기도 뭐해서 남편을 떠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꽤나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는 눈치였달까요. 그래서 주말이 되자마자 남편과 함께 친정어머니가 알려주신 곳에서 죽 사가지고 바로 어머님 댁으로 향했네요. 어머님은 정말 무슨 옛날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계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다 하시는데 병원은 곧 죽어도 안 간다 하시니 답답한 노릇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속병이 나서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는 분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다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좋았다고 자랑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당신도 그렇게 여행 한번 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나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하기도 전에 당신 팔자에 그런 호강을 무슨 수로 누리겠냐며 이렇게 살아 뭐하냐고 그제서야 여행 가고 싶다는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신우하고 이야기해보겠다 했어요. 신우네도 가겠다 하면 다 같이 가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더군요. 챙겨간 죽도 하나도 안 남기시고 싹싹 드셨고요. 신우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 제가 먼저 전화를 걸긴 싫었고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신우가 한다는 말이 저희가 돈을 다 낸다고 하면 따라가 주겠다 하더래요. 남편더러 가지가지 하고 앉아있다고 그럼 어머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리라 했습니다. 신우가 안 간다고 해서 못 가게 생겼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 보고 와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면서 신우 때문에 짜증난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고 갈 거냐고 안 갈 거냐고 그러자 이번엔 신우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제주도는 비행기석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가까운 강원도 정도로 가자길래 어머님하고 직접 이야기해보라 했네요. 그렇게 어머님과 신우네 가족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강원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신우가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신우네는 미취학이긴 해도 애들이 둘이니 신우네 가족끼리 한 차로 움직이고 저희 차로 어머님을 모실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손주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면서 저희 차로 자기 아들 둘을 다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고라도 나면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그러냐고 남편한테 차라리 어머님을 신우네 차로 모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 남편이랑 오붓하게 단둘이 가고 싶대요. 저는 안 그렇겠어요? 신우가 뭐라 하건
저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어머님은 저희 차에, 신우네 애들은 신우네 차에 탔는데 신우가 그 일로 도착해서도 한동안 입을 대빨 내밀고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 애들 자기 차에 태운 게 그렇게 삐질 일인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지요. 하지만 신우의 얄미운 짓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애들을 또 저희 테이블로 보내는 거예요. 애들 포함 7명이라 테이블을 2개를 쓰려고 하는데 외삼촌하고 외숙모한테 가라면서 애들을 살살 부추기더니 제 옆에 하나 앉히고 저희 남편 앞에 하나 앉히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었지만 어머님도 계시고 식당에 눈도 많아서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애들이 뛰던지 말던지 저는 제 밥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저한테 애들도 밥 좀 먹이라길래 제가요? 왜요? 그랬지요. 그리고는 다시 세워라 내워라 제 밥만 먹었습니다. 애들이 무슨 죄냐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엄마인 신우가 하는 짓이 꼴불견이니 애들도 곱게 안 보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들들이라 그런지 애들이 얼마나 산만하던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기어이 아까부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던 첫째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한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애 하나 봐주는 게 어려워서 넘어지게 만드냐고요. 저도 이땐 너무 열받아서 누가 보면 내 애인 줄 알겠다고 멋대로 이쪽 테이블에 앉혀놓고 어디서 짜증이냐고 받아쳤어요. 솔직히 신우가 저보단 나이가 8살 많기는 한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그만하라고 말리고 신우 남편은 남편대로 애들을 자기들 테이블로 데려가대요. 어머님께서는 신우더러 그러니까 뭐 한다고 속보이는 짓을 해서 아랫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듣느냐고 한마디 하셨고요. 그나마 시댁 식구들이 신우를 싸고 돌질 않아서 저도 그쯤에서 멈췄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온천에 가고 싶다 하셔서 온천에 가게 되었는데 신우가 아들들을 여탕에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싫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어린애들을 상대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며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7살, 5살이 어리다면 어린 나이는 맞지만 기억을 못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저는 신우가 하는 말은 무시한 채 그냥 애들 데리고 어머님이랑 다녀오라 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던지 마사지를 받던지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그런 게 어딨냐면서 자기 혼자 애들을 어떻게 다 씻기냐는 거예요. 그럼 뭐 저랑 씻길 생각이었냐니까 제가 1명 맡고 자기가 1명 맡으면 금방이지 않냐면서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그런 결정은 누구랑 상의를 하는 거냐고 빈정거려버렸어요.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냐고요. 남편하고 신우 남편은 이미 둘이 씻으러 갔지 빼도 박도 못하고 신우가 애들을 데리고 여탕에 가야 할 판이길래 신우랑 더 왈가왈부하지도 않고 저는 온천 안 간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천 건물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았네요. 온천을 못한 건 아쉬웠지만 족욕도 했고 그런대로 피로가 풀리더군요. 그렇게 마치고 온천 건물 옆에 있는 펜션으로 저 혼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피곤하다고 벌써 잘 준비를 하고 계셨고 신우는 뭐가 불만인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더라고요. 남편이 온천 안 하고 마사지 받은 거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너무 좋았다고 일부러 신우 들으라고 더 크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이기적이래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도 없냐면서 외숙모나 돼가지고 애 씻기는 거 도와주는 게 싫더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우는 게 아니겠어요. 주무시려던 어머님도 신우 우는 소리에 놀라서 거실로 뛰쳐나오셨습니다. 보나마나 어머님이 신우 편을 들거란 생각 때문이었는지 저도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어머님께서 저더러 울지 말랍니다. 신우는 저러던지 말던지 내버려두래요. 그런데 그때 그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신우 남편이 어머님더러 장모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며 그래도 딸이 우는데 딸 편을 들어주셔야지 어째서 며느리 편을 드냐고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들 내외가 용돈 좀 드린다고 그렇게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 퍼붓는데 자격지심 있는 남자가 얼마나 못난 건지 신우 남편을 보고 있으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신우 남편은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번엔 저희 남편을 보고서는 처남도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아까부터 처남댁이 윗사람인 신우한테 선 넘는 거 못 봤냐고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서라도 그 성질머리를 고쳐놔야지. 그걸 그냥 두냐고요.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머리채를 잡고 뭐 뺨을 때려서라니요. 그러자 남편도 이번엔 참지 않고 매형도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어머님께선 다들 왜 이러냐며 말리려고 하셨지만 좀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았지요. 결국 남편이 먼저 신우하고 신우 남편한테 수준 안 맞아서 상종 못하겠다며 이제 서로 마주치는 일 없게 하자고 한마디 하대요. 그러더니 저는 생각도 못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신우 남편더러 빌려간 2천만 원 이번 주까지 갚으라는 거예요. 신우가 돈을 삥 뜯는 건 알았어도 신우 남편까지 돈을 빌려간 줄은 몰랐는데 남편이 나중에 말해주길 저랑 결혼 전에 빌려줬던 돈이랍니다. 솔직히 받아야지 하면서도 신우 남편이 하도 사람 좋은 척을 하니까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이참에 잘됐다 싶어서 달라고 했다대요. 아무튼 그 소리가 나오기가 무섭게 신우 남편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만큼 커져가지고는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달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중받고 한 거 기억 안 나냐고 법대로 하게 만들지 말라고 남편이 따박따박 한마디도 안 져주대요. 그제서야 어머님께서도 신우 남편더러 꼴 좋다 한마디 하시고는 신우한테도 니네 부부는 언제 한번 크게 당할 줄 알았다며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결국 이튿날 아침 먹을 기분이 났겠습니까? 어머님 저희 차에 모시고 먼저 올라와 버렸지요. 올라오는 차 안에서 어머님께 큰 소리 내서 죄송하다 하니까 딸 자식을 그렇게 키운 당신이 미안하다 하시대요. 친정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길래 알았다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음에는 우리 셋이서만 놀러가자 하시길래 언제든 가시고 싶으실 때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고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당연히 신우 편만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중립을 지켜주신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차 안에서도 정말 제 탓은 한마디도 안 하셔서 뭐라고 표현할 순 없지만 기분이 좋았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대요. 신우 남편은 2천만 원 달라는 말 이후로 거의 잠수 타듯 저희 연락을 무시하고 있어요. 신우는 어쨌든 돈 가지고 그러는 건 치사한 거라면서 남편한테 하루는 울고불고 하루는 승질내고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 신우 남편이 한막말로 악에 바친 상황이라 신우가 뭐라 하건 씨알도 안 먹히고 있지요. 아마 법대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신우가 그렇게 개차반처럼 굴지 않았으면 저도 조카들도 예뻐하고 다 같이 놀러도 가고 누가 알아요? 제가 돈을 좀 더 써서라도 가족의 화목을 꿈꿨을지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집에 굴러들어온 복인데 그걸 신우가 발로 찬 거예요. 자업자득이지요 뭐. 신우 안 보고 살다가 상사병 걸려 죽었다는 사람은 들은 바가 없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안 보고 살면 될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